서울의 겨울 공항.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기만 하던 순간, 그녀는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함께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선민입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처녀이다. 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삶은 고요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특별히 나는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하는 게 일상이다. 나는 집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목이 자주 저린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큰 곤경에 처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익숙해져 어쩔 도리가 없다. 그리고 가끔 길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망상일 뿐이고 제 현실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꿈꿔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항상 바쁜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도 떠날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 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아마도 나와 가장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누나가 보내준 사진 속 제주도는 평화로워 보인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고 공기는 맑다.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제주도행 비행기표 살 돈조차 없어요.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작은 희망이 솟구치는 것 같다. 나는 이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준비했다. 오래된 여행 가방에는 오래된 옷 몇 벌과 언니를 위한 작은 선물이 담겨 있다.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지만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기뻐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공항 가는 길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의 찬 공기를 마시고 공항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은 항상 익숙했지만 나는 매일 더 외로움을 느꼈다. 제주도에 가면 이런 느낌이 달라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제게 이상한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겨울 아침,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대형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은 제게 압도적으로 다가왔고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늘 분주하고 활기찬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의 저는 그 활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낡은 가방을 들고 지원금에 의존해 비행기표 한 장을 간신히 사려는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투와 최신형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해진 여행 가방과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적힌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가방의 손잡이는 이미 마모되어 있었고 이음새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몇 번이나 지폐와 동전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돈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표를 살 수 있을까?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머니 속의 동전들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출발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의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연인과 손을 꼭 잡고 밝게 웃는 모습, 출장을 준비하는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밝은 얼굴과 바쁜 발걸음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였습니다. 그저 표 한 장이면 충분했지만 그 소망조차 저에게는 너무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져 스스로 위축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로비를 서성이다가 드디어 매표소를 찾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분명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의 글씨는 제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고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몇 분이나 서서 주저했습니다. 매표소를 발견하고도 다가가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매표소 앞에서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바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줄의 뒷부분에 섰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주머니 속의 서류를 꺼내 손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꼭 성공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실패로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정말 돌아갈 곳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줄은 점점 작아졌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저와는 상관없는 먼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가방과 지원금 서류만 바라보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표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앞서 줄을 선 사람들은 다들 자연스럽게 표를 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장면조차 제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가벼운 발걸음은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줄이 점점 줄어들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조차 없다는 현실이 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내어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잡았습니다. 창고 직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무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저는 그저 또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지원금 증명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사고 싶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증명서인데 혹시 할인된 가격으로 표를 살 수 있을까요?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직원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는 척하면서도 이미 대답을 정해놓은 듯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 증명서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선 순위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거절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이 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애원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만 몰두한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은 공항의 혼잡한 소음 속에서 묻혀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억울함과 좌절감이 뒤섞여 올라왔지만 그것을 표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저를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창고 직원의 태도는 마치 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듯했어요. 그녀의 무심한 표정,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다른 고객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더 작고 보잘것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내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공기 속으로 흩어진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무시하고 다음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은 이미 땀이 차서 축축해졌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 한 장의 종이, 정부에서 발급한 보조금 증명서뿐이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살아가면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제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 종이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지 무가치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울어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겁이 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가족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순간이 있었을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오래전 기억들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던 제 발걸음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묵직한 시선이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다림질된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은 고망의 바쁜 분위기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스러운 외모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제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몇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들어왔던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런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공항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마주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기다려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재촉 없이 조용히 기다려주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이용해서 할인된 표를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흡수하고 이해하려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저를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게 만들었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혼잡한 소음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그의 존재는 마치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창고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런 시선을 받고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약간 올렸지만 이내 다시 그 남성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정적이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의 행동은 제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주저없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분의 표를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듯했고 직원 역시 그의 결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고 표정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그녀에게도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성의 태도는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힐끔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창고 주변의 분위기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은 결국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결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선의의 행동을 넘어 저에게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직원은 영수증과 함께 비행기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은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표를 받아드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제가 가진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날의 햇살처럼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정성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공항 한복판에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비행기표를 사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온기는 저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제 질문 속에는 단순한 감사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친절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하는 마음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그의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제게 잊고 있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이제 단순히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가 제게 베풀어준 따뜻함은 이 차가운 도시에서 느낀 첫 번째 인간적인 위로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바쁜 공항 로비에서 그가 건넨 작은 도움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이 너무 냉혹하고 고립된 곳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의 행동은 그 벽을 허물고 따뜻함과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말만으로는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감정이 담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에 비하면 너무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쩌면 오늘 제가 도움을 드렸지만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날이 올지 모르죠.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마치 저를 감싸는 부드러운 담요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지 물질적인 도움말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제가 잊고 있던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표 결제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한 기자가 근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제 상황과 그 남성의 도움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 직원에게 거절당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순간부터 그 남성이 나서서 도와주었던 장면까지 모든 상황이 그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기자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주위를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상황에 집중하느라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성 역시 기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마치 우리가 작은 일상 속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아든 뒤 저는 그 남성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왔고 마치 제 반응을 살피듯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사 기자입니다. 아까 있었던 일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혹시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가 보여준 신중한 태도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요청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제게는 거의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저에게 단지 비행기 표 한 장을 넘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기자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받은 도움과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도 될까요? 오늘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도움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는 고마움을 표하며 다시 한번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신중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겪은 작은 사건이 누군가에게 더 큰 의미로 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제가 겪은 이야기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날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공항 직원의 냉담한 태도와 도움을 준 남성의 따뜻한 행동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공항에서 거절당했던 순간부터 한 남성이 나서서 도움을 준 감동적인 장면까지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분노와 감동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이라며 공항 직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그 남성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인다이라며 칭찬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해당 항공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 항공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직원은 회사 차원에서 엄중히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태도가 명백히 부적절했음이 확인되었고 결국 항공사는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해고를 지지하며 공정한 처벌이라고 했고 일부는 그녀 역시 회사 시스템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픈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공감과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변화라고 부르며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공항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공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여전히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작은 친절은 단지 저를 도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메시지와 반응을 통해 이 경험이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제가 느낀 감사와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남성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동은 제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지 비행기표를 얻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고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세상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의 따뜻한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저는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언니와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을 알고 있었고 저보다 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린 거야. 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발견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그날 공항에서 도움을 받았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전하자. 물론 모든 날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남성의 미소와 그의 따뜻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다시금 용기를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진 후 몇몇 사람들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중 하나는 한 청소년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자신도 다시 세상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함과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의 작은 행동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